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안 해. 몰라도 아는 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실하지 못하다. 네. 진실로 가려 그러면 진실을 토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을 병원에 가서 진단할 때도 굉장히 그때 일상생활을 거의 못할 지경이었거든요. 거의 미칠 지경이었는데 제가 병원에 갔다는 사실이 너무 그게 두렵고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숨기고 싶은 현실이다. 예, 그러니까 그 체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그거를 뭐라 그럴까 내 증상에 대해서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빨리 난 낫고 싶은 막 여기에서 벗어나고만 싶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데 와. 예, 제가 그 병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나는 이상한 사람만 딱지를 나한테 붙여? 예, 이상한 사람만 거기에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의 일상생활을 못할 지경이었어요. 잠을 거의 못 잤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고등학교 은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저한테 너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다고 네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증상에 대해서 왜 말을 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도 전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선생님. 다니는데 그때 먹던 약에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도 이제 안 먹고 거의 안 먹다시피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저에 대해서 그 증상에 대해서 은폐시키고 말했다면 지금은 선생님이 거의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가 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이렇게 불편함을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병에 의증할 때는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날 때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아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그렇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제가 성당에 가도 내가 우울증인 걸 누가 알아볼까봐 막 피해서 나오고 왜냐면 거기도 이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던 그 대모님이 계셨었어요. 제가 막 그때 거의 미쳤다고 봐야죠. 뭐 그때 상태가 거의 일상생활을 못했으니까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왜 내가 그랬을까? 응? 진짜 나 자신을 뭐라 그럴까 나의 상태를 한 번도 내가 봐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병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일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라봄과 동시에 돌아봄이 될 때만 그게 가능한 거를 저는 좀 이번 주 내내 선생님 말씀을 훨씬 더 무슨 말인지를 훨씬 더 잘 들리고 지금 오면서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웃으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들려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왔을 때 한동안 잘 들리던 것들이 그렇게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하늘이란 광명이란 말에서 걸리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몰라도 그냥 내가 다 지나갔구나 이랬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잠도 또 못 자가면서 계속 들었는데 그냥 왔다 갔는데 선생님하고 뭔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냥 다시 책을 읽혀주고 방송도 듣고 MP도 듣고 하면서 다시 들리더니 더 잘 들리더라고요. 한번 그런 걸 이렇게 정체가 되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더 잘 들리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이걸까? 이게 다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책 내용이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라는 거 제가 아플 때
왔을 때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15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또 나의 생각일 수 있다.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일 때까지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봄과 동시에 돌아봄이 진짜 안 하기가 더 힘들 지경까지 일단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책을 보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게 보이고 들릴 것이다. 그냥 그런 상태예요,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아는 거는 좋고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예, 두려워해요. 두렵고 예. 나쁘다. 예, 맞아요. 그것이 이원성이라. 예, 맞습니다. 그게 이원성이에요. 예.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모를 때가 모르면 아주 안 좋은 걸로 알지만 모르는 게 마음껏 편하잖아요. 예, 선생님께서 아까 오면서 들으니까 망고 강사아니다. 어둠으로 빨리 스위치를 돌리면 편안하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좀 들리더라고요. 알아봐야 예. 얼마만큼 몇 프로 알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계속요. 얼마나 넓게 알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꼬리를 그러니까 이제 어둠을 싫어해. 예, 특히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걸 싫어해. 그래 모르는 걸 감춰.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알면 안다 하면 뭐 우환이 없는데 네. 그 모르는 것도 안다 하고 말이지. 아는 척 하잖아요. 네. 아는 척 하면 그 자체로 그냥 안 좋은 거지. 맞습니다. 일끔하지 뭐 늘. 그러니까 명중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중명. 근데 명과 암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근원적이에요? 근원적인 게 암이죠. 암이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갖다가 보다 근원적인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하늘을 갖다가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를 게 없다 이거지 또. 네, 모를 게 없죠. 말이 재밌네. 그러니까 무와 유가 그런 거거든요. 빛이 없다. 그리고 뭐 광명을 갖다가 아주 우상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요. 종교에서도 그러고 명상에서도 광명을 최고로 쳐요. 근데 광명보다 어둠이 암흑이 보다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은 조금 더 감출 사항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어떻게 다 알 수 있나 이거지.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아냐 이거지. 전 다 알고 싶었어요. 두려움이 많아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저를 지킨다고 생각했었어요. 아까 지수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지수님도 그렇게 모르는 게 싫어가지고 알고 싶은 욕망. 그래서 나는 모를 때마다 인상을 써가지고 20살 때부터 이마에 인중에 인중에 잡혔다 이게. 주름살. 주름살. 그건 근데 나는 나 잘했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거든. 훈장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노력한 결과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니 무음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치유를 하려면 모르는 것이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다.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이 나왔다.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까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일 가게를 열까 안 열까 그래서 그 가게 열면 얼마나 매상이 될까? 손님이 올 거나 안 올 거나 늘 알고 싶어. 늘 알고 싶어. 그럼 모르는 게 더 편해.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 사장은 많이 따져. 내일 어떻게 매상이 오르고 뭐 자기 생각으로 다 하려 그래. 예?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바빠. 그런 사람은 아주 작은 회사 사장밖에 안 되고, 큰데 사장은 그걸 졸업을 했기 때문에 다 맡겨놔. 하늘이 다 맡겨버리거든. 자기 걱정할 일은 없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 자기 말이 매상 올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알고 싶은 마음을 일단 다스리자는 거지. 멍청하게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 쪽으로 안 가니까 지금 현재보다 충실할 수 있고. 근데 명과 암의 문제가 이게 음양의 문제입니다. 음양의 문제. 네. 근데 음양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명과 암이라는 바깥에 있잖아요. 그 아침에 태양이 뜨게 되면 밝아지고 낮이 되고, 네. 태양이 꼴깍 서사로 넘어가면은 밤이 되니. 네. 그 내 밖에 있잖아요. 명암이라는 게. 네. 밖에 있는 걸 갖다가 보는 거지.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그 명암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 나에게 있어서 명과 암은 어떤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 네. 그걸 해봤을 때 이제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지. 나에게 있어서의 자유란 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의 평화란 건 무엇인가? 그건 세상의 평화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거지. 그랬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삶과 의미가 있고 나의 삶과 의미가 있는데, 그 대개 같으면 외부 지향적이거든요. 명암의 문제도, 명암이라는 게 음양의 문제인데, 음양의 문제도 밝다 양이고 어둡다 음이거든요. 그 늘 밖에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자기한테 연관 안 시킵니다. 명암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비록 삶의 공부가, 인간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의미가 살아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지향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밝은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렇습니다. 밝은 걸,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아이들도 밝은 걸 놀고 말이야. 이거 좋아. 뭐 보이고 뭐 환하고 좋잖아요. 그 밤에 자면은 캄캄하게 빠지잖아. 캄캄한데. 그래가지고 잠투쟁을 벌이는 게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아이들도 강명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어른들도 강명을 좋아하지. 제가 아플 때는 밤을 더 좋아했습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고,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플 때? 네, 밝은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어떤 기운으로 그랬을까 한번 이렇게 그 선생님 강의, 그 음양에 대해서, 암중명에 대해서 그거 강의 들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떠올려서 대입을 시켜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지금 한번 합시다. 어째서 어둠이 좋은 건가? 네. 어둠이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 악으로 규정하잖아. 놀지도 못하고 재미도 못 보고 말이야. 네. 캄캄한 어둠에 들어가니까. 그래 아이들도 잠투정하네. 그래서 제가 떠올랐던 게, 이제 지수님 뭐 그 생각지도 못했던 까르마 얘기를 하셔서 이제 떠올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그 방에다 벽에다 제가 이렇게 시를 써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하고 지난번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한테서 떨어져 있는 잔소리를 듣지 않고 그러는 그 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벽에다가 언제 쓴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밤이 되어 살고 싶다 이렇게 쓴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 보면은 애들도 우리 조카를 지금 보면 잠투정하고 밤에 막 더 놀고 싶어서 눈이 감길 때까지 그렇지. 놀다가 껄껄 그냥 눕자마자 잠드는데 아유.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왜 그 나이에도 밤이 돼서 살고 싶다고 적었었을까? 하여튼 거기서 답이 나오네. 네네네.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누구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예. 하여튼 안식이 있다. 예, 안식으로 느꼈어요. 편안하고 안식. 그것도 깨달음이네. 근데 그게 까르마예요? 까르마가 아니잖아. 까르마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보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지. 까르마는 에고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둠 자체를 네. 자기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아버지로부터의 도피 행각으로서의 어둠을 네. 이용한 것뿐이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하는 아버지가 사라져 버리면은 네. 밤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네. 그런 조건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조건 속에서 밤이 좋아졌거든. 네. 어떤 아무런 조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밤이 안식을 줘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조건으로부터의 도피처로서 애고적인 안식이었네요. 어쨌든 엄마랑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밤에 나하고 만날 일도 없고 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도 내가 시집 와버려 사니까 네. 아버지가 밤에 만날 일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밤에 좋다는 없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거지. 밤에 뭐 밤이 더 좋다 뭐 이런 거 못 느끼고 그냥 결혼 생활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이고 이렇게. 늘 그러니까 밤에가 평화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 할머니 늘 이렇게 다투시니까 그 집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밤이랑은 어둡다 이거죠. 예, 암흑이다. 예, 캄캄한 거다. 네. 이런데 그 어둠이 나에게 있어서 임이란 어떤 거냐. 어둠이. 지금 이제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 어둡다 캄캄하다 할 때는 나에게 있어서 어떨 때 캄캄하다 그런 잘 모를 때. 모를 때지. 예. 모를 때야. 근데 모르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요. 모르는 게 참 편한 자리인데. 예. 몰라 그런 게 뭐 창피한 자리도 아니잖아. 편안한데 뭐. 모르는 게 있음으로써 아는 게 나오거든. 그렇죠. 모르는 게 없다고 하면 안다는 말도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있다. 모르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다. 그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미주알 고주알 알고 싶은 생각이 이제 사라져서 무심해진다. 그럼 그래야 편하지. 그 무심이라고 하는 건 아는 자리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모르는 자리거든. 모르는 자리. 온통 몰라 그냥. 아무것도 하나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제 일도 모르고 내일 미래도 없어. 예, 아무것도 그랬을 없어요. 때 지금 여기에 깨어난다 이거지. 맞습니다.
그래 아주 가장 근원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에 대한 깨달음인데 달리 말하면 명암에 대한 거예요. 명암. 명암에 대한 깨달음을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렇게 명암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제 인간관계에도 밝은 놈을 좋아하고 아는 놈을 무식한 놈을 영 안 좋아하고 또 자기도 안 좋아하고 그래. 네. 그 사람이 둥근 사람이 아니지. 뭐가 자꾸 나지. 네. 뭐가 나. 저는 뭐가 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제 부부 관계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말을 딱 들어가지고 말 아닌 소리가 틀리다 싶은 생각이 나오면 참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한 20년 싸웠죠. 제가. 그 경우가 틀린 소리는 못 듣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 기준에서 네. 복지 못한 소리, 어두운 소리가 나오거나 더듬는 소리가 나온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그 가만히 못 참는 거지. 그게 전부 다 명암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 밝은 것만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대낮만 계속 있어가지고는 잠도 못 자고 그러죠. 네,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도 너무 네. 똑똑하고 네. 너무 잘 따지고 이런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은 아유 골머리 아파. 지금은 좀 피곤해요. 그런 피곤해. 예. 저도 그런 친구를 만나면 피곤하지. 네, 피곤하고 좀 기빨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네. 뭐 알아도 좀 모른 척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이제 그 사람이 편하지. 네. 막 그거 다 따지고 막 아는 사람 조선 거 다 아는 소리 하면은 아이고 응? 좋지 않죠 그래. 그렇죠. 나에 대해서도 너무 코치코치 알라고 물으면 사람은 좋지 않지. 좋지 않지. 어제 맞아 나이가 몇 살인 거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 있죠. 그 자기를 자꾸만 알라 그러면 좀 싫어하지. 아니 그냥 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괜찮은데 유난히 그렇게 또 알아야 시원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별 필요도 없는 건데. 예,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건데. 뭐. 끝까지 알아봐야 뭐가 소용이 있어. 그냥 알 것만 알면 되는데.